뭐 아주 뾰족한 방법을 찾은 건 아니고요. 음, 이게 이제 매스매틱하나 이런 애들은 좀 잘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원하는 수준으로 계산을 해주진 않는데요. 그래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. 어,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자, 심플리파이라는 함수를 찾았고요. 자, 그래서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 중에 하나를 계산을 한 건데요. 자, 이제 이 A, B, C, D가 n이니까요. 자, 저걸 계산해 보면 n, A, B, A, C가 이렇게 되는 거고 n은 약분된 겁니다. 그다음에 n이 A, B, C, D니까 자, 저 제곱 안에가 A 제곱, A, B, A, C, A, C, A, D가 되겠죠. 그다음에 뒤에가 A 제곱, A, B, A, C, B, C가 되니까 뭐야? A 제곱 A, B, A, C, A, D.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A 제곱 A, B, A, C, B, C, A, B, A, C. 그 AD-BC만 남는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해 주게 되면 AD-BC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정리를 못 해주고 좀 약분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튼 좀 이렇게 썼네요. 아무튼 뭐 그래도 안 해준 것보다 훨씬 낫죠. 첫 번째 항은 저렇게 된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항. 두 번째 항이 그러니까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뭐 저거라도 해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.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. 이참 어, 여기서 또 계산을 해주네요. 그러니까 AD 빼기 BC의 제곱이 분자에 들어간 건 다 맞고 이제 요것도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? 약분되고 자, 한번 해볼까요?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이 전혀 쉽지 않네요. 아무튼 그래도 뭐 해보죠. AB B제곱 BC BD 빼기 AB AD B제곱 BD 자 AD-BC만 남네요. 자 그래서 카이 x제곱을 계산해 보면 자 AD 빼기 BC 제곱이 어 하고 나누기 n 그다음에 AB AC ABC 그다음에 AB BD D 그다음에 CA CD 그다음에 D DB DC 자 이렇게 되네요. x제곱 값이 와우 이게 통분이 될 텐데 와우 이게 통분이 자 뭐 저희야 뭐 이제 이게 이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했던 분들은 뭔가 확신도 없이 하셨을 텐데 확신이 있었을까요?
좀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 아까 표가 A, B, C, D였으니까 A, B, A, C, 어, A, B, A, C, B, D, C, D 뭐 이렇게 나오겠죠? 자, 자. A, B, A, C면 자, B 고참 쉽지 않네요. 자, 여기서 이제 두 개씩 곱한 건데요. 자, 이것도 손으로 계산하기 너무 힘들고, 자, 한번 해볼까요? 심플러 파이. 야, 자, 이게 지금 분자 계산한 거죠. 자, 분자 계산한 건데, 예. 자, 그래서 분자를 계산하면, 자, A, B, C, D 제곱 N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카이스퀘어 테스트 하듯이 카이스퀘어 테스트 실제로 한 거죠.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게 되면 x 제곱 뭐이 자 요렇게 주어지는 거죠. 그래서 AD-BC 자 이게 얻게 되는 거고요. 이게 이제 우리가 DOF가 지금 3인 경우인 거죠. 이 숫자를 구해서 DOF가 3인 거 해가지고 뭐 이게 랜덤 개수일 경우 이게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숫자 하나로 그런 카이스퀘어 그런 개념을 잠깐 버리고 저 숫자가 작으면 랜덤 개수인 거고 크면 랜덤 개수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이걸 본 거죠. 이 숫자를 본 거죠. 이 숫자를 봐서 저 숫자가 사실 뭐 음수는 말이 안 되죠. 음수면 뭐, 그러니까 뭐 랜덤 개수만도 못하게 찍었다는 건데 역으로 찍었다는 건데 뭐 좀 말이 안 되고 저 값이 1에 가까우면 이거는 랜덤 개수랑 가장 먼 거. 정말 잘했다는 얘기인 거고 저 값이 0에 가까우면 랜덤 개수를 한 거죠. 이게 MCC의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. 얘기만 돌고 뭐 복잡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.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accuracy, precision, recall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accuracy는 우선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죠. 그래서 뭐 ROC 커브를 그린 게 제일 좋고 뭐 저 개인적으로 AUC도 뭐 괜찮은 매저라고 생각해요. 근데 AUC의 단점은 트루 네거티브가 너무 많으면 이게 그게 이제 그냥 1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어 버린 거죠. AUC 지표를. 그래서 뭔가 사람이 봤을 때 인포머티브하지 않은 거고 뭐 그런 점에서 프리시전 리콜이 괜찮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뭐냐라는 거죠. 에큐러시는 우선 제외가 됐었죠. F1도
그다지였던 거고요.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영 아닌 상황에 높은 숫자를 툭툭 내뱉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지표에서 제외되는 거죠. 그렇죠? 사람이 봤을 때 영 아닌 상황은 당연히 낮은 숫자가 나와야 되죠.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MCC인데 MCC의 저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막 고생을 했었는데 자 무슨 질문부터 한 거죠? 가설 검증부터 한 거죠. 가설 검증이 뭐예요? 네 말이 맞다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내가 관찰한 값의 확률이 정확히 말하면 p-value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관찰한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너무 낮아. 너 틀린 것 같아. 이렇게 되는 거죠. 형식이.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값이 네 말이 맞다면 어떤 분포를 따를지가 있어야지 뭐 낮다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확률이. 그래서 내가 관찰한 값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지 그 모델이 필요한데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. 내가 어떤 샘플 몇 개 뽑아가지고 뭐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있었는데 뭐 데피니션 뭐 히스토리 그려봤죠. 근데 그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뭐그 부분이 사실 저는 논리적이지 않네요. 그럼 왜 하필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그렇게 하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정의는 마치 우리가 가우시안의 제곱의 합이었는데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. 뭐 저도 잘 모릅니다. 근데 우선 그게 이제 수렴한다는 건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인 거고, 그렇죠? 그리고 뭐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만으로 봤을 때 이거 뭐 빼기의 제곱 이런 거잖아요. 뭐 카이스케를 따르면 좋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고요. 아니면 뭐 난 그런 설명은 싫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증명을 해놨구나.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 두 개가 프리딕트와 그라운드 트루스가 인디펜던트인지 테스트가 들어간 거죠. 카이스케어 테스트가 들어간 거죠.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해봤더니 카이스케어 밸류가 저 위에 있는 식으로 주어진 거고, 그렇죠? 그리고 카이스케어 나누기 n에다 루트 씌운 게 굉장히 괜찮은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. 저게 왜 항상 1보다 작다? 이것도 뭐 부등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그건 뭐 약간 얘기가 벗어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MCC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. 뭐 느끼시겠지만 뭐 그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. 뭐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뭐 좀 통계학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깨우치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이 어떤 흐름들 뭐 여러분의 이제 뭐 기억하셔야 될 건 MCC를 굉장히 뭐 적절한 상황에 써야 되겠다.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MCC라는 게 어떤 생각으로 디파인된 매저인지 그걸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MCC를 디파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, 가설 검증 이런 건 이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할 때 나오는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,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도 있고, 뭐 그러면서 카이 디스트리뷰션도 했었죠. 수많은 디스트리뷰션이 있다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통 털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MCC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임밸런스드 셋이 나올 때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